안녕하세요. 온토기어 김정민입니다. 토레스 EVX 환경부 전비가 430km로 나왔고 겨울철 전비는 333, 100km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야, 이러면 인산철 못 쓴다더니 충분히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뭐가 문제야. 인산철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느냐. 기회를 줄게. 지금 바꿔. 나중에 더 욕먹지 말고. 아마 이런. 안 바꿉니다. 저희는 인산철 추천 안 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산철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인산철은 못 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안 드립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구입하실 때는 항상 말씀드려요.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가격적인 이점이 확실하면 구입하십시오. 3원계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비해서 와, 이 정도 가격 차이면은 인산철 그래, 단점 감안하고 구입할게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말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도 저희가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아니 조금 더 어차피 전기차 사서 몇 개월 쓰는 거 아니고 몇 년, 최소 한 3, 4년은 쓰실 텐데 조금 더 지불하시면서 스트레스 덜 받고 좋은 품질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냐.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저희는 환경부 전비 결과를 신뢰합니다. 환경부 전비 결과는 종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아 그래 이 정도 나올 거야 라고 기준점을 잡기에 잘 설계된 그런 전비 테스트라고 봅니다. 원래는 내연차 연비 테스트를 사용해서 전비를 테스트를 하는 건데, 전기차의 경우에는 아예 전기차의 회생제동을 비롯한 전기전자 제어의 기술력의 수준까지도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테스트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부 전비에서 시내 전비 테스트 결과가 좋은 전기차가 인덕턴스 설계도 잘 돼 있고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효율을 잘 이끌어낸 전기차다라고 기술적인 평가를 해도 될 만큼 이게 신뢰성 있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EVX, 토레스 EVX도 전비가 430km가 상온에서 나왔으니까 좋다는 거네. 자 그런데 이 인산철 배터리가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문제가 겨울철 전비가 떨어진다. 겨울철 전비가 왜 떨어지냐? 온도가 저하되게 되면 산화철의 활성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양극재로 사용된 산화철이 니켈, 코발트, 망간과 같은 3원계에 비해서 산소와의 활성 반응이 크게 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겨울철에 전비가 떨어지는 이유는 3원계든 LFP든 활성 반응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저하가 되는데, 이 떨어지는 활성 반응을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 히터를 사용해서 배터리의 온도를 높입니다. 그런데 차가워진 배터리의 온도를 높이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이 대략 20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사용하면서 전기차 전비 테스트처럼 한번 완충하면 방전될 때까지 쭉 사용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겨울철 전비 테스트가 실제 여러분들이 운행하는 환경과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꾸 사족을 다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를 비롯한 우리가 자동차 이용하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겨울철에도 도심에서 이용할 때는 길게 운행을 해봐야 1시간이에요. 그럼 그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배터리가 최적 온도로 올라올 때까지 영하의 날씨에서 어느 정도 효율이 발휘되는 그 온도까지 배터리의 온도를 끌어올릴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대략 20분 이상이라고 하면 3분의 1 정도의 시간에 효율이 저하된 구간에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도가 끌어올려져도 외부 기온에 따라서 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초반에 한 20에서 30분 정도는 그 효율이 아주 바닥을 찍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1시간 운행하면은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서 3, 40분을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딱 전기차를 20분 정도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극도로 떨어진 효율 구간에서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매일 사용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측정된 환경부의 333km 절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 겨울철 전비 테스트가 왜 전기차의 실제 운행 환경하고 살짝 안 맞냐면,
내연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연차도 겨울철에는 연비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금방 열이 오릅니다. 금방 최적 온도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왜 폭발이니까. 그래서 겨울철에 연비 저하가 내연차는 좀 덜한데, 전기차는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양극재의 활성 물질이 산소와 옥시데이션,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에너지,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부하로 전력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온도 저하로 인해서 이 반응이 둔해지면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인산철은 그게 특히나 심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는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아서 최적 효율을 확보하지 못한 이 구간에서는 회생제동도 제한이 됩니다. 왜? 회생제동으로 전력을 아무리 밀어넣어봤자 배터리가 그걸 못 받아먹어요.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서 들어오는 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이 준비 과정이 골프 할 때 막 이렇게 속 터지게 예비 동작 잡는 그런 골퍼처럼 진짜 오래 걸립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겨울철 전기에 있어서.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분인데 한번 운행 시작하면은 4-5시간 한다. 그러면 인산철 겨울철에도 생각보다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겨울철에 막 줄지어가지고 배터리 소모될 때까지 방전이 되는 그런 테스트를 해봤더니 인산철이 절대 안 떨어지던데, 그런 환경에서는 배터리의 온도가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밀도만큼은 그래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경을 만들기가 이 인산철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짧게 운행하는 구간에서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운행이 끝나버리면 극도로 떨어진 효율로 주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장거리를 2시간 정도 운행을 하는 용도로 내가 쓴다 그러면 겨울철에 인산철 배터리가 덜 불편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시내에서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짧게는 30분, 길어봤자 1시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대부분 겨울철에는 효율 최적 구간에 도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운행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비효율이 크게 떨어질 거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아직도 차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 차를 가지고 운행한 사람들의 경험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봐, 이렇게 나왔으니까 쓸만하잖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한 1년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화학작용이라는 게 이게 기술로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기술로 극복이 됐다 그러면은 배터리의 판도가 바뀌어요. 겨울철에 에너지 효율이 LFP가 떨어지지 않는 기술을 만들어내서 삼원계를 압박한다 그러면 K배터리 지금 1000조 수주가 지금 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수주 취소됩니다. 아니, 또 저렴한 것도 저렴한 거지만 소재에 대한 수급이 안정적입니다. 이게 배터리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안정적으로 양극재가 잘 공급이 되고 수율 달성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배터리 공급이 원활해야 이제 출고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산철 배터리가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가격적으로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좋아 보이게 제품 구성이 되잖아요. 이번에 모델 Y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모델 Y,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이 모델 Y에 대한 인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살 바에는 그럼 BYD가 낫잖아. 어차피 BYD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에 블레이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게 나은데 뭐 구태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간 테슬라를 구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중국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 탑재한 모델 Y에 관심이 많냐면 배터리의 중요성보다는 그 브랜드를 더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테슬라가 얼마나 전기차를 잘 만들고 기술이 뛰어난 기업인데
인산철 배터리 거기다 집어넣으면 3원객만큼 만들어 놨으니까 자신 있게 넣겠지,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명한 요리사, 야 저런 대단한 요리사, 뭐 질이 떨어지는 재료, 냉동육, 대표 삼겹살 가지고도 미슐랭에 해당하는 엄청난 요리가 나오지 않겠어? 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그 유명한 요리사일수록 재료에 어마어마한 정성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요리사, 그 요리사의 요리 실력에 대한 명성, 이런 것들은요, 재료부터 시작해요. 아무 재료나 갖다가 엄청난 요리를 만들어내서 유명한 게 아니라 재료 선정에서부터 완벽하게 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요리사가 유명한 겁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실력이 출중하니까 같은 요리를 해도 좀 더 맛을 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산철을 테슬라가 제품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딱 요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다른 동일한 배터리를 사용한 기업들의 전기차보다는 그래도 좀 낫겠지, 요 정도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물리 법칙을 넘어서 가지고 3원계 배터리에 준하는 혹은 능가하는 그런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거니까 난 믿어,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요, 모든 과학적인 상식과 물리적인 상식들을 여러분들이 다 거부하시고 믿습니다. 이거 종교의 영역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좋은 배터리를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배터리의 타입, 배터리의 양극재, 그리고 배터리의 성능, 밀도, 여기서는 에너지 밀도, 출력 밀도,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고, 회생지동이 막 빠르게 강하게 들어오는 전기차가 좋은 게 뭐냐면 그만큼 배터리가 그걸 잘 받아먹기 때문에 강하게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출력 밀도,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요, 수명도 비율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비례적으로 길어지는 건 아닌데 훨씬 더 수명도 길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활성 반응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충전, 전자가 결합하는 그 과정도 잘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효율도 높다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이유가 계속 충방전을 반복할 때 전자가 효율적으로 잘 결합을 해서 많은 에너지를 다시 충전을 하고 그걸 또 다시 방전을 하고, 이 충방전 효율까지도 높은데 배터리의 수명은 SOH라는 건 바로 이 충방전 효율이 높은 그런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효율도 뛰어나고 성능적인 장점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수명도 길고, 또 이런 배터리가 안전성도 높아요. 화재 비율도 훨씬 더 낮습니다. 화재 위험도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너무 많아요. 토레스 EVX는 아이오닉5, EV6 이런 전기차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코나 EV, 니로 EV와 경쟁할 모델, 딱 그 정도로 보면 되는데, 코나 EV와 니로 EV 대비 최소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사실 그거보다 더 차이 나야 된다고 보는데 제조사 입장도 있고 하니까 좀 합리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상 저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구입을 고려해 보시는 건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은 안 한다. 왜? 분명히 겨울철에 짧게 운행을 하면서 최적 구간으로 온도가 오르지 않을 때에는 적당한 효율이 안 나올 겁니다. 물론 이런 환경에서도 적당한 효율이 나와요. 저희가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해봤는데도 생각만큼 효율이 나오네요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정정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물리법칙, 화학작용이라는 것은요, 이 소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그런다고 해서 그 소재의 장점, 단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극복하면 새 시대가 열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K배터리의 천조 수준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K배터리에 3원계 가져다가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받으려고 왜 줄 서 있어요? 생산 수율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막 팍팍 생산도 못하는데, 그리고 가격도 더 비싸게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빠르게 출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가격적인 이점이 아직은 있고, 이 가격적인 이점도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 배터리는 빨리빨리 공급받아서 전기차로 출고하기가 좀 좋은 이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종 가격을 낮추어서 좀 가성비가 있어 보이게 상품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배터리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종류, 양극재의 종류가 배터리의 가치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거 리튬 이온입니다 하면 똑같은 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게 2, 3년 지나고 나면요, 일반 소비자들 대부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개몽이 될 겁니다. 개몽이 되면 인산철 배터리 그때 가면 팔기 힘들어요. 누가 비슷한 가격,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가격에 가장 전기차에서 핵심이 되는 배터리를 저렴한 소재, 그리고 또 안정적이지 않은,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소재의 배터리를 사용하려고 하겠습니까? 1인분에 3만원씩 하는 고기인데 누가 냉동 고기로 요리한 고기를 먹으려고 해요? 그거 알면 안 가죠. 모르고는 먹지만 생고기 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지금 전기차 업체로서의 입지를 완벽하게 굳혀야 되는데, 3원 개만으로는 자꾸 출고 적체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수요 감당이 쉽지 않으니까 인산철 계속 투입을 해가지고 계속 판매 대수 해서, 봐봐, 우리가 부동의 일이잖아. 왜 테슬라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이유가, 테슬라는 내연차를 안 팔잖아요. 전기차만으로 300만 대, 400만 대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빨리 돌파를 해서, 봐봐, 우리가 전기차만 팔아도 내연차 못지않은 출고를 통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지어가고 있잖아 라는 외형적인 성장의 결과를 빨리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3원 개만으로는 이게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인산철 빨리 투입해가지고 출고 대수를 빨리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기차 시대가 드디어 왔지. 우리가 완성차 업체 토요타만큼은 아니더라도 야, 이제 300만 대가 넘었어. 우리가 400만 대에 도달을 했어.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 나갈 만한 완성차 업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지. 이 그림을 만들어내려면 인산철 배터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테슬라의 성장세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 최적인 게, 테슬라라면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해도 3원계만큼 좋겠지. 아직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약발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국에서 인산철 배터리를 잘 압니다. 중국 사람들은 늘 봐왔고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파워뱅크라든지 뭐 보조 배터리를 쓸 때만큼 전기차에서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잘 불나고 터지고, 그리고 수명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고방전 환경에서는, 고C레이트 환경에서는 인산철 배터리 장점이 안 일어납니다. 저희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50kg을 들 수 있는 힘밖에 없는 사람이 50kg 계속 들게 되면 부상 확률이 높아집니다. 100kg을 들 수 있는 그런 근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kg만 힘을 쓰면 부상 입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거와 같습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출력 밀도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한 사람이 큰 힘을 사용하게 되면 부상 확률이 높아집니다.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명확합니까? 전기차처럼 고전력, 대전력을 다루는 기계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저출력의 전기차, 근거리형 전기차, 저렴한 전기차에는 적합하나 그 외에 고성능 전기차에는 적합하지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좋지 않은 재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의 주력 생산품도 아니고 좋은 거 쓰시라고 조언을 해드리는 거고, 인산철은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욕을 먹는 그 분위기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냐? 도대체 왜 분노를 하고 왜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욕을 하냐?
결과적으로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해서 뭔가를 팔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화가 나죠.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의 종주국인 중국인들은 화가 나죠. 그리고 또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린 일부 우리나라 국민들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엄청난 전기차라서 테슬라가 뭘 하든 완벽하게 잘 조율된 기가 막힌 상품을 낼 것이다라고 과잉 믿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종합해보면 인산철 배터리는 이렇습니다라고 저희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분노를 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의 반응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좋은 거 쓰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깨끗한 물 드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 드시고 샐러드 많이 드시고 균형 잡힌 식사하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십시오. 그랬는데 나한테 이렇게 네가 뭔데 내가 불량식품 먹든 뭘 먹든 네가 왜 이래 라고 반응을 하는 거 웃기잖아요. 그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다시 정리드립니다. 인산철 배터리는요, 겨울철에 최저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배터리 히터라든지 보조 장치를 통해서 최저 구간을 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략적으로 20분 이상은 배터리를 데워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효율이 3원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집니다. 처음 출발해서 배터리가 제로가 될 때까지 운행을 하게 되면 초기 한 20분 정도 배터리를 최저 구간으로 잘 온도를 높여놓고 운행을 하니까 그 이후에는 배터리의 효율 저하가 좀 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비 테스트를 연속적으로 하거나 겨울철에 줄지어서 테스트를 할 때 LFP 배터리의 약점이 좀 덜 드러날 수 있어요. 이 결과만 보시면 실제로 운행하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다. 30분만 운행할 건데 20분, 30분에 20분이면은 그 환경 60%나 되는 그 시간 동안은 효율을 버리는 거잖아요. 효율을 제대로 확보한 상태에서 운행을 못 하는데 전비 효율이 제대로 나오겠는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대전력을 다뤄야 되는 이 전기차에서는 수명, 안전성, 리튬 인산철이 사번계에 비해서 절대 우수하지가 않아요.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리튬 인산철에 대한 견해는 변함이 없다. 아주 저렴해서 가볍게 부담 없이 구입하실 전기차라 그러면 말리진 않겠는데 이번에 차 사면 그래도 한 10년은 써야 되지 않겠어? 돈 많이 들이는데 좋은 거 사야지 하시면 3원계 배터리가 탑재된 좋은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